학창시절 검사했던 IQ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IQ 점수가 지능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창의성, 감성, 지능, 문제 해결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글쓰기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매일 몇 분만 투자해서 뇌의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말을 글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과 자기 성찰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메타인지가 높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직접적인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성공하는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자신의 결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글쓰기는 자기 반성 및 인지 조절을 촉진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타인지, 오늘은 글쓰기가 어떻게 메타인지, 즉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글쓰기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뇌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글쓰기를 통해 뇌의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그 비밀을 알아보러 갑니다. 글쓰기는 메타인지, 즉 자신이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는지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글쓰기가 메타인지를 높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 읽기인데요. 이건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진다는 건데요.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문제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타인지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영향력을 헤아려보고 필요에 따라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손자병법 같은 책을 보면 몇 수 앞을 내려다보는 지략가들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반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생각의 법칙 저자 제임스 앨런은 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반성하며 살폈고 이는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책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성공하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쁨과 활력 넘치는 평화로운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저는 사람의 생각을 무기고로 비유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야말로 머릿속은 전쟁 중이구나 싶었거든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다. 이런 명언을 보면 잘 정리된 생각만으로도 삶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일기인데요.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일화는 너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스스로 놀라거나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 생각과 저 생각 사이에서 언제나 오락가락합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갑자기 정우성이 한지민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키스하려고 하면서 입을 맞출까 말까라고 대사가 나오는데 결국 정우성이 키스를 포기해요. 저는 키스를 포기하면서 정우성이 하는 이 대사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근데 생각을 해야겠죠? 내 친구나 부모, 내 자식이나 아내, 남편이 이해 안 되는 건 그렇다 쳐도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순간 깨닫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전쟁을 짓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해밍웨이나 오프라 윈프리 등과 함께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마야 안젤루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감정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쓰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상황에 따라 글쓰기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글쓰기가 부담스럽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글쓰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명상을 하거나 걸으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변화를 돌이켜볼 수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침 루틴 중 하나가 명상이라고 하니까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그럼에도 수천 년 글쓰기가 이어져 오는 건 형체도 없이 머릿속을 떠돌며 나를 불안하게 했던 생각들을 눈으로 실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결심하고 마인드셋 하고 싶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글쓰기를 시작할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로 운동화를 샀는데 이게 나를 뛰게 해줄까? 이 운동화가 정말 운동에 도움이 될까? 걱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운동화를 신으면 뛰어보게 되고 글쓰기를 하면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처음에는 짧고 간단한 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특별히 좋거나 나아진 상황도 아닌데 뭘 감사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한 줄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그것마저 힘겨운 날이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이해가 돼버렸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불만으로 슬픔으로 퉁퉁 부어터진 내 마음을 위로해줬다는 것을요. 혹시 저처럼 마음이 울어서 퉁퉁 부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한 줄로 시작해보세요.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살아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쓰기가 어떻게 메타인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노트와 펜을 들고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딱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글쓰기가 뇌를 어떻게 바꾸고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실질적인 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